3인국 심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했다시피 우리 필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제목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철이 쓴 3인국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서의 미인은요, 임금을 뜻하는 단어예요. 중국의 한 시인이 미인이라는 단어를 임금을 지칭할 때 썼습니다. 정철이 그것을 보고 저 미인이란 단어를 임금을 지칭할 때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곡 이름을 가지고 온 거죠. 자, 아까 얘기했던 중국의 시인이 사미인이라는 단어는요, 요런 뜻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임금의 뜻을 얻지는 못해도 임금을 향한 마음은 죽더라도 변하지 않겠다라는 충성심, 그런 것들을 사미인, 임금을 생각하다, 요런 뜻으로 사용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배경 지식 쌓기를 한번 가봅시다. 송강 정철은 50세가 되던 해에 반대파의 탄핵을 받고 관직에서 물러나서 전남 참평에 4년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때 삼위인국과 송미인국을 모두 다 썼었고요. 이 작품은 삼위인국도 그렇고 송미인국도 그렇지만 화자가 여성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과 이별한 한 여인이 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정철의 본래 의도는 임금을 그리워하는 충신의 마음을 드러내고자 한 거죠. 임금을 그리워하는 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성 화자를 설정을 하고, 그 여성 화자가 임금으로 비유되는 그 임, 사랑하는 임을 그리워하고 사랑한다 라는 내용으로 바꾸어서 쓴 거죠. 자,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죠. 제목 속에 나오는 여인의 임을 가리키는 미인, 임금을 가리키는 뜻의 미인은 실제로 선조 임금을 가리키는 거고요. 3위인국은 우리말 구사가 굉장히 세련됐고 그 속편인 송미인국과 더불어서 가사문학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배경 지식까지 한번 봤고요. 요 뒤에 우리 마지막 페이지에 가서 충신연주지사의 화자 설정, 요것만 보고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신연주지사의 화자 설정입니다. 이 작품은 흔하게 우리가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라고 얘기하는 충신연주지사 작품이에요. 충신, 충직한 신하라는 뜻이죠. 요 연은 그리워하다, 사모하다 할 때 연이고요. 이건 주인주자죠. 임금을 뜻하는 거겠죠.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글이다 라고 해서 충신연주지사라고 해요. 작가인 정철은 당쟁으로 인해서 관직에서 밀려난 경험이 있어서 왕에 대한 자신의 충정을 이런 방식, 충신연주지사라는 노래로 표현을 했고요. 이 작품은 조금 특이하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왕과 자신의 관계를 직접 표출해서 임금님 너무 보고 싶어요. 임금님께 충성을 다하고 싶어요. 나 아직도 임금님께 할 말이 많아요. 이런 걸 직접 표현하지 않고 임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의 애절한 목소리를 빌립니다. 여인의 애절한 심정을 절실하게 하소연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냄으로써 공감을 얻고 있어요. 사실 임금과 신하라는 관계는 그 궁 안에서만 있는 일이고 굉장히 특수한 사연일 거예요. 그런 특수한 사연을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가 힘드니까 이걸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임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틀을 사용을 해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성이 자신의 사연을 여성의 목소리나 심정으로 바꾸어서 노래하는 것은 우리 문학의 전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뭐 정서의 정과정이나 후대의 김소월, 한용운 시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위의 글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쓴 글로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정철이 그 속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본인, 충신이 임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위에 가봅시다. 우리 본문을 읽을 건데 이번 영상에서는 하원까지, 여름의 부분까지, 본사 중에서도 여름의 부분까지만 보고요. 그 뒤에 부분은 영상 두 번째 영상에서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제 서사 부분부터 갈 건데요. 얘기했다시피 3위인국은 가사고요. 가사는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사, 본사, 결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본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 4가지 파트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서사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몸 삼기실제 님을 쫓아 삼기시니 이 몸이 태어날 때 임을 쫓아서 태어나니 한생 한평생의 연분이며 인연이며 하늘이 뭐를 이리던가 하늘이 뭐를 이리던가 하늘이 안다는 거죠. 서리법을 사용했고 하늘이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알 만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인연이었다. 자, 요 1번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우리 뒤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3쪽을 가보시면 여기가 있죠. 자, 이 부분에서는요. 임과 나는 하늘이 알 정도의 뿌리 깊은 인연이다라는 걸 표현을 했고요. 운명론적인 인생관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야. 이런 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갈게요.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계시니 하나는 오직이죠. 나는 오직 젊어 있고 님은 오직 날 괴다 사랑하시니 라고 얘기하네요. 자, 여기서 나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임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고요. 여기서의 님을 표면적으로 봤을 땐 사랑하는 임이라고 보면 되겠지만 정철이 의도한 바는 여기서는 나는 작가고 님은 임금인 선조가 되겠죠.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노여 없다.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곳이 전혀 없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이 최고였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평생에 원하요되 한데 예자 하였더니 평생에 원했는데 한 곳에 살아가고자 하였대요. 한 곳에 함께 살아가는 것이 평생에 원한 소원이에요. 자, 임과 이별하기 전에는요. 이런 식으로 이 마음 이 사랑이 견줄 곳이 전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늙기야 무슨 일로 외워두고 그리는고 늙어서야 무슨 일로 외워두고 왜 따로 두고서 그리워하는가. 자, 늙고 나서는 헤어졌고요. 헤어진 다음에 왜 따로 외롭게 홀로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엊그제 님을 모셔 광안전에 올랐더니 그더디어띠아야 하게에 나려오니 엊그제 님을 모시고 광안전에 오르고는 했는데 요 광안전은요. 옥황상제가 살던 궁전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는 임금이 사는 궁궐을 광안전으로 비유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더디 그동안에 어찌하여 하게에 나려오니 속세 하게는 인간 세상이죠. 원래는 그 옥황상제의 궁궐에서 같이 놀고 있었었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속세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얘기하는 거고요. 비유된 뜻을 생각을 해보자면 임금의 궁궐에서 같이 정치를 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 지금은 전남 창평 아까 얘기했던 전남 창평으로 관직을 내려두고 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올 적에 빗은 머리 얽히한 지 3년이라 내려올 때 빗은 머리가 헝클어진 지 벌써 3년이 되었다. 내가 지금 전남 창평으로 쫓겨난 지 3년이나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번 내용 확인하러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궁궐에서 임을 모시다가 벼슬을 그만두고 시골에 내려온 지 3년이 지났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옥황상제가 산다는 광안전은요. 실제로 임금이 계시는 궁궐을 그리고 하계는 작가가 은거하고 있는 전남 창평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다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연지분부터 볼게요. 연지분 인내만은 누를 위하여 고의할고. 자, 여기서의 연지분이 조금 중요한 소재죠. 연지분. 자, 지금은 뭐 성별에 상관없이 화장도 하고 연지분을 다 바르고 하는 세상이지만 과거 조선시대 때는 주로 화장을 하는 사람은 어떤 성별이었을까요? 여성이죠. 연지분은 조선시대 때는 여성을 상징하는 소재였어요. 그래서 조선의 작품이 이 가사를 바라볼 때는요. 이 연지분을 볼 때 여성 화작이기 때문에 연지분이라는 소재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연지분은 여성 화자가 여성임을 나타내주는 소재고요. 연지와 분이 있지만 누구를 위하여 곱게 할까? 누구를 위하여 곱게 단장을 할까? 연지분이 있지만 쓰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음에 맺힌 시름 텁텁히 쌓여 있어. 마음에 맺혀있는 시름이 겹겹으로 쌓여 있대요.
짓느니 한숨이요 디느니 눈물이라. 짓는 것이 한숨이고 흐르는 것이 눈물이래요. 너무너무 슬프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고요. 인생은 유한한데 씨름도 그지없다. 인생은 유한하게 있는데 씨름은 그지없다. 끝이 없다는 거죠. 인생은 유한한데 씨름은 유한하지 않고 끝이 없다.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하는구나. 자, 무심한 세월이 물 흐르는 듯이 그냥 마구잡이로 흘러가고 있다. 염량의 때를 알아 가는 듯 꽂혀오니. 염량은 덥고 시원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덥고 시원한 것이 때를 알아서 가는 듯이 고쳐온대요. 이게 무슨 의미라 그랬죠? 세월이 흘러간다. 계절이 계속 순환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했죠. 더운 것이 때를 알고서 가을이 되면서 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순환을 해서 고쳐서 온다. 1년이 지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임의 소식 없이 세월이 아주 덧없이 빠르게 흘러가는 데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 할샤. 하다는 많다란 뜻이었죠. 듣고 보고 느낄 일이 많기도 많구나. 자, 그러면 지금 본사부터는요, 듣고 보고 느끼는 내용들을 서술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본사 첫 번째 춘원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풍이 건듭부로 적셔를 헤쳐냈대요. 자, 봄바람, 동풍은 봄바람이에요. 얘도 봄을 나타내는 소재라고 볼 수 있겠죠. 동풍이 건듭, 문득 불어서, 적설은 적체되어 있는 눈, 쌓인 눈이죠. 쌓인 눈을 헤쳐내니. 봄바람이 문득 불어서 적설을 헤쳐냈다. 그럼 지금 계절은 봄이라는 거죠. 겨울이 가시는 그 초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이라.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가 피었대요. 자, 요 매화의 향기를 우리는 암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두 가지는 보통 어떤 걸 상징하냐면 그 충신의 충성심, 지조와 절개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겨울에 피는 꽃이다 혹은 겨울에도 푸르르다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 혹은 그 추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고하게 살아남는다 라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요. 겨울 혹은 초봄에 피는 그 매화는요. 충성심, 지조의 상징으로 많이 쓰여요. 자,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가 피었대요. 가뜩이나 냉담한데 가뜩이나 아직은 초봄이라 쌀쌀하죠. 쌀쌀하고 담담한데 암향은 무슬고 그윽한 매화의 향기는 무슨 일인가? 자, 암향은 매화의 은은한 향기라는 뜻인데 나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매화라는 소재를 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쌀쌀하고 냉담한 가운데에도 그윽한 향기는 난다 라는 계속 충성심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걸 어필하려는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황혼의 달이조차 벼마티 비치니. 황혼의 달이 나를 쫓아와서 베개의 머리 부분에 달이 비친대요.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달은 하나밖에 없고 빛나는 소재다. 이러면 주로 임금을 비유할 때 많이 씁니다. 달은 임금을 상징하고요.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이 달이 님이신가 아니신가 하면서 굉장히 애처롭게 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매화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고죠. 저 매화를 꺾어서 임 계신데 보내고 싶대요.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냐 계실까? 내가 임 계신 곳에 나의 충성심을 상징하는 소재를 꺾어서 보내면 이미 너 매화를 보고서 어떻다고 생각하실까? 이렇게 춘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3번 내용 한번 보고 올게요. 3번 매화는요 화자의 분신이에요. 시적 화자의 분신이고요. 본인의 내면을 형상화한 소재입니다. 내면에 뭐가 있어요? 화자의 내면에? 충성심, 임을 절대 끝까지 따르겠다. 임을 끝까지 따르겠다. 이런 충성심이 그 내면에 있습니다. 그 내면을 형상화, 형상이 아닌 것을 형상으로 만드는 걸 형상화라고 한다 그랬죠. 내 내면에 있는 충성심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매화라는 소재입니다.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이렇게라도 증명하고 싶은 작가의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매화가 중요한 소재로서 사용이 되었고요. 우리는 그 뒷부분, 여름 부분도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부터는 하원입니다. 여름. 꽃 지고 새잎이 나니까 녹음이 깔렸대요. 꽃이 지고 새잎이 나니까 녹음이 깔렸대요. 녹음은
나뭇가지에 풀이 막 자라서 그늘이 지는 걸 녹음이라고 했어요. 녹음이 우거져서 그늘이 깔렸대요. 나위 정막하고 수막이 비어 있대요. 나위는 비단으로 만든 커튼, 그게 정막하게 걸려 있고요. 수막은 수놓은 장막, 수가 놓아져 있는 장막을 뜻해요. 수놓은 장막은 비어 있대요. 텅 빈 방 안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임과 헤어져서 지내는 외로움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공간의 그런 허무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간에 비어있는 속성을 활용을 해서 임과 헤어져 지내는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들러두니, 부용은 연꽃무늬가 있는 커튼, 휘장을 얘기하는 거죠. 부용을 이렇게 걷어두고요. 공작을 수놓은 병풍을 근처에다가 둘러둡니다. 외로우니까 공간이라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뜩 씨름한디, 요거는 많다란 뜻이죠. 가뜩이나 씨름이 많은데 날은 어찌 기돋던고, 날은 왜 이렇게 기냐 얘기를 합니다. 왜 날이 길다고 했죠? 여름이니까. 그리고 임금을 그리워하느라 시간이 안 가서, 이런 이유들이 있겠죠. 원앙금 버여놓고 오색선 풀텨내요. 원앙금은 원앙새 무늬가 들어있는 비단, 오색선은 5가지 색이 들어있는 실이죠. 원앙새 무늬가 든 비단을 버여놓고 베어놓고 오색실을 풀어내요. 오색실 5가지 색이 들어가 있는 선을 풀어내요. 금자희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내니. 금자, 금으로 만든 자예요. 금으로 만든 자로 견화이셔, 재어서 님의 옷을 지어냈대요. 자, 지금 님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원앙새 무늬가 든 비단, 오색실, 금자를 쓰고 있어요. 굉장한 정성을 쏟고 있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게 옷을 만들어내고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슈품은 카니아 제도도 가질시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옷을 만드니까 슈품, 솜씨는 커녕 격식도 갖추었구나. 솜씨는 말할 것도 없고 격식까지 갖추었구나. 옷을 정말 잘 만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배송을 해야 돼요. 님한테 배송을 하려고 배송 포장 과정을 거칩니다.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을 담아두고, 산호수로 만든 지게 위에요, 백옥함을 올리고요. 그 안에다가 내가 만든 옷을 담아두었대요. 산호수로 만든 지게 위에 백옥함에 그 옷들을 담아두고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 데를 바라보니까요. 뭐랑 뭐가 나를 막아요?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멀시고, 산인지 구름인지 험하기도 험하대요. 내가 임 계신 곳을 바라봤는데 산인지 구름인지 하는 것들 때문에 임을 볼 수가 없다. 임 계신 데가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위트까지 보고 4번 보러 갈게요. 천리말리 길을 니라셔 찾아갈고, 천리말리나 되는 아주 먼 길을 누구라서 찾아갈까? 지금 산도 험하고 구름도 험한 이 머나먼 길을 누가 찾아갈까? 만약에 누가 가거든 이 함을 열어두고 나인 것처럼 반가워하실까? 라는 걱정 어린 의문을 남기고 하원이 끝이 납니다. 자, 4번을 한번 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4번, 산과 구름은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겠죠. 화자와 나 사이를 못 보게끔 막는 소재. 작가와 선조 임금 사이를 가로막는 간신 혹은 정적을 의미합니다. 자, 간신은 잘 아실 텐데 정적은요, 요거 정치정자예요. 정치정의 그 적할 때 적이에요. 정치적인 적을 정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과 구름이 간신으로 상징되는 그 산과 구름이 임금의 총명함을 다 가리고 있어서 조정이 잘 돌아갈까라는 걱정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하원까지 봤고요. 여기 뒤에 추원이랑 동원과 결사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